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문학 워킹 트립 가이드 앤드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부다페스트를 지나가고 있는 다뉴브 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뉴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뉴브는 각 나라마다 다 자기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는 도나우라고 그러고요. 부다페스트에서는 두너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데뉴브라고 그러죠. 한국인들은 영어를 주로 번역을 하는데 A를 R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데뉴브가 다뉴브가 된 것입니다. 다뉴브 강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음악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다뉴브의 잔물결이라는 음악이 있죠. 이 음악은 미국인들에게는 애니버서리 송으로서 아주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사이찬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시대에 한국의 최초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윤심덕 씨가 당시 일본에 그 음악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김우진 씨를 만나게 되죠. 김우진 씨는 목포 지주의 아들로서 최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이서 만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김우진 씨가 이제 극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오다가 둘이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사실인지 미스테리입니다. 그 사이찬미 노래 가사도 굉장히 그 허물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광역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랑도 명예도 돈도 다 싫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주 그 시리에 빠지고 슬픔과 우울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위로했던 그런 슬픈 노래였죠. 자, 바로 이 다뉴브 강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다뉴브의 잔물결이라는 노래는 1880년에 루마니아에 있는 요셉 이바노비츠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바노비츠라는 사람은 루마니아 군 악대 대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뉴브의 러브 이런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후기 낭만주의 음악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동유럽에서는 이 다뉴브의 잔물결이라는 노래가 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만든 겁니다. 1세를 가리켜서 왈츠의 아버지, 2세를 가리켜서 왈츠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2세가 만든 정말 매력적인 음악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오스트리아 전국의 약 60%가 알프스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 서쪽에 가면 그 인스부르크 쪽이 이제 티롤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티롤 지방에서 불려지는 민속 춤곡이 바로 왈츠예요. 그 왈츠를 요한 스트라우스가 굉장히 예술적인 음악으로 이제 만든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제2의 애국가라고 할 정도로 오스트리아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고 즐겨 듣는 음악이 바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죠. 비엔나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신년 음악회에서 빈필 하모닉이 연례 행사처럼 연주하고 있습니다. 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보면 그 당시 1866년이 오스트리아가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오스트리아인들이 굉장히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 있었죠. 그 당시 비엔나에 남성 합창단이 있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을 쾌활하게끔 위로할 만한 애국적인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부르자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요한 스트라우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요한 슈트라우스가 아주 밝고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비엔나 시민들과 오스트리아 전 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당시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들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비엔나에서는 공연장 4개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가 사망했을 때
비엔나 시민들이 그 장례식에 수십만 명이 그 행렬을 이었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비엔나 태생이고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비인 하면 바로 요한 슈트라우스를 가리킵니다. 자, 이 다뉴브 강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발원지가 독일이고요. 끝나는 지역이 흑해입니다. 길이가 2,850km가 되고요. 4개의 수도를 지나갑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나라를 지나가고 가장 많은 수도를 지나가는 강이 바로 다뉴브 강이고요. 이제 러시아를 포함하면 유럽에서는 두 번째 긴 강이죠. 러시아에서는 볼가강이 있습니다. 그 볼가강의 길이는 약 3,690km 정도 돼요. 그 볼가강에서 불가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빼고서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다뉴브 강입니다. 발원지가 독일인데 독일에서 시작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오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지나서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를 지나서 헝가리를 들어오는데 헝가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90도 꺾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오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부다페스트를 지나서 발칸반도로 흘러갑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을 가르면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지나서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국경을 가르면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경을 가르면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지나서 흑해를 흘러갑니다. 몰도바는 아주 약간 걸칩니다. 4개의 수도를 지나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부다페스트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부다페스트를 가리켜서 다뉴브의 장미, 다뉴브의 진주, 다뉴브의 여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야경 투어를 하는데 정말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과 또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야경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야경 투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야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2018년 그때는요 한국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몰려오는 도시가 바로 부다페스트였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오면 차량으로 야경 투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투어 이름이 다뉴브 퀸 투어입니다. 다뉴브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오늘은 부다페스트를 가로질러가는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의 잔물결, 이 다뉴브 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헝가리 자유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